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여기, 거기, 여기 사방 곳곳 우리 동네, 심지어 유진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숨겨진 매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씨, 네. 처음 나올 때 그 시그널 네. 어때요? 시그널이요? 노래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네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그널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네.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저의 제자가 만든 네. 거예요. 네, 유성찬이라고. 너무 좋았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하단에 작곡해서 적어주기로 했는데 아. 제가 못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언급 한번 한 이름이 겁니다. 네 누구라고요? 실제로는 얘가 가수예요. 허니독이라는 뭐라 해야 되죠? 멤버. 허니독이요? 네, 허니와 환이랑 관계 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못된 생각, 뭐 제자리 두 곡을 냈는데 두 개 다 뭐 거의 잘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잘 광고를 해드린 되셨으면 겁니다. 좋겠습니다. 나 광고했어. 네, 이렇게 뭐 사실 저희는 뭐 거의 아마추어가 맞죠. 네. 또 옆에 좀 후에 이제 나오실 프로 방송러 네. 두 분 계시고 그 외 분들은 정말 스페셜리스트들만 제가 모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공약 같은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2,000뷰 넘으면 뭐 춤 한번 춤이요? 네 노래라도 교수님 노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춤 한번 쳐줘요. 오히려 더 뷰 수가 떨어지려나? 네, 부산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허니와 한이의 하프. 구풀. 자, 오늘도 프로 방송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거 네 아이디어 주세요. 원하시는 직접 거 만드신 있으세요? 거라서 제가 토를 못 하겠어요.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조금 재미나게 네. 부산 최고의 야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번 가볼까 야경이요. 합니다. 정말 이거는 동의 안 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네네. 감히 그냥 우리 관점에서 부산에서 가장 야경적으로 좋은 곳 그냥 주관적으로 선정해봤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더베이 101과 파크하얏트 라운지 오늘 가볼까 더베이 합니다. 101 그리고 파크 하얏트.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어디 더베이 101인가요? 야경 명소부터 먼저 한번 소개를 쭉 한번 네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부산의 야경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타워죠, 타워. 네, 서울에도 남산 타워가 있잖아요. 부산에는 용두산에 용두산 타워요? 있는 네. 부산 타워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용두산 타워가 본명이 아니고요. 아, 네, 그런가요? 정식 명칭은 부산 타워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타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야경을 예전에 관람을 하셨었는데 그 다음으로 자연적으로 야경이 예쁜 곳을 뽑자면 이제 황령산을 들 수 있어요. 황령산에 주로 광안리에서 이렇게 폭죽 터트릴 때 저희 네네. 크게 하잖아요. 그때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위 꼭대기 조금 더 올라가면 봉수대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봉수대에 나름 사진 좀 찍는다 하는 사진 작가분들은 한 번씩은 다 올라가시는 네, 메뉴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산 전 지역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360도를 쫙 돌면서 네, 사진을 찍으시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광안대교라든지 뭐 부산항대교라든지 이런 아무래도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뷰가 되게 멋지니까 네.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뜨고 있는 또 핫 야경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경 중에서도 삼복도로랑 같이 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역사의 디오라마라고 하는 영주동 삼거리 쪽에 있는 네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인. 네, 그 공간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촬영을 온 팀이 있었는데 제가 네네. 그 역사의 디오라마에 가시라고 되게 인상적으로 보셨겠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옆으로 보면 이제 삼복도로의 야경 풍경도 나오고 정면으로는 부산 항해 이제 바다뷰도 있고 뭐 이렇게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가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고 이런 느낌들도 다양하게 모습들을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부산에 정말 다양한 장소에 이런 핫플레이스들이 네. 네. 야경 포인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네. 부산을 한 번씩 소개할 때 몽따주 시티라고 하는 말을 네네.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꼴라주, 몽따주처럼 여러 가지 정말 시간적인 측면과 또 도심지의 다양한 자연의 요소도 중첩되어 있고 도시도 이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측면에 봤을 때는 부산 상당히 꼴라주, 몽타주 시티인 것 같고 정말 이게 잘 개발하면 부산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네.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부산의 야경이 요즘 더더욱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기는 것. 네. 특히나 외지인들한테 부산 야경이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게 많아지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 이렇게 야경이 많아질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는 예전부터 우리 부산이 부두니까 이게 외지인들과 이게 드나듦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에서 전쟁의 아픔을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겪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밤문화가 좀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밤문화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두와 그런 전쟁 때문에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전의 우리 부산의 밤문화가 네. 홍등가가 참 많았었어요. 네. 7, 80년대만 해도 홍등가, 빨간 불빛의 홍등가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 부산의 밤문화가 노래방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네. 순수히 저주관적인 평가인데 네. 전국에서 노래방이 처음 만들어진 그렇죠. 게 부산 부산이죠. 그 네. 동아대 정말요? 앞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많이 펼쳐져 나갔는데 그것도 하나의 밤문화에 대한 그게 그런 문화적인 맥락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네. 들고 요즘은 이게 밤문화가 훨씬 더 아름다운 반짝반짝하는 밤문화, 야경 문화로 이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게 부산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되게 고전적인 밤문화의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아까 소개해주신 곳들은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네, 약간 현대적인 느낌의 또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베이 10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베이가 있기 전부터 동백섬 앞에 그 약간 방파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부둣가처럼 그냥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으셨었거든요. 네네. 네, 예전에 이제 해운대 마천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저 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닷가에 이 또 반영이라 그러죠. 잔잔한 이 호수 같은 바닷물에 저 조명들이 비쳐가지고 이 반영이 엄청 멋지기로 유명한 그렇죠. 또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베이 101이 생기면서 이 밤문화,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야경을 보면서 뭐 맥주 한잔 하는 이런 모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더베이 101이 거기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죠.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네. 다들 홍콩 갔냐고. 그렇죠. 네. 네. 그랬었죠. 여기 부산이야 하면 다들 의아해했죠. 부산이 그래? 여기를 계획할 때 홍콩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홍콩을 모델로 여기를 마린시티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저희가 마린시티는 어쨌든 계획한 지구기 때문에 이 계획지구를 만들 때부터 약간 홍콩을 모티브로 해서 계획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계획 단계보다는 사실은 결과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훨씬 더 100배, 200배의 지금 효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땅에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출사지였긴 했어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꼭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산 사람도 그렇고 외지인들도 부산 방문의 제1 방문지로 꼽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사실 처음 만들 때는 저게 그 복합 마리나 시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합 마리나 네. 시설에 상공간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이게 공공의 성격, 그러니까 부산의 그 요트 문화, 해양 스포츠에 대한 네. 문화를 이게 더 확대하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해양 스포츠 문화는 그렇게 이게 왕성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상업적인 공간 그리고 앞에 있는 광장과 앞에 있는 야경이 주는 그 메리트가 이 공간을 엄청나게 그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동백섬 바로 옆에 또 붙어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하시지만 사실 이 마린시티에 사시는 주변 분들은 거의 동백섬을 앞마당처럼 산책하시는 그쵸, 걸로도 네. 또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처에 뭐 관광지긴 하지만 뭐 주택가도 같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야경 포인트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최근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좀 건축적인 용어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째는 일단 우리 부산 지역에서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네. 듣습니다. 네. 뭐 벌써 한 20년도 더 됐죠. 워터프론트 그러니까 물 가까이에서 물을 만나면서 이게 그 물에 대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말은 했지만 그 워터프론트의 진정한 첫 번째 실현 작품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물 가까이에서 물과 함께 도시의 어떤 흥미를 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광장 문화에 대한 실현이다. 그러니까 부산에 저렇게 넓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테이블을 같이 두고 오픈된 공간에서 차다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아직까지는 그 유럽의 그런 광장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5개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산에서는 그 새로운 재밌는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가격대가 다 싸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로 비싸던데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세요. 네. 뭐 1층에는 또 저기 밑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아트샵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아트샵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또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도 많이 구매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2층에 식당과 뭐 1층에 카페테리아 다양한 용도로 건물 자체가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장소가 주는 특수성을 어쨌든 이게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설계사도 최대한 반영을 한 것이 네네. 1층의 경우도 최대한 이게 그 홀딩 도어해서 앞을 열어서 그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쉽게 이게 소통되도록 만들었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도 테라스를 이게 바다와 그 우리 마천루 그 높은 빌딩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테라스를 이렇게 열어준 측면도 있고 옥상도 완전히 열려져 있어서 거기서도 역시 그 바라다 보이는 장면은 다 관망을 할 수 있는 재미난 공간을 만들어놨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주 보이는 높은 건물들 중에 유난히 예쁜 애들이 몇 개 있던데 그 건물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빌딩들 말인가요? 네, 마주 보이는 야경 중에 고층 건물들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황금색으로 칠을 한 쌍둥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그 건물 예전에 불이 난 걸로 좀 네 유명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황금색이고 하기 때문에 그 수리하고 얼마 있어서 다 입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마린시티 사시는 분 다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이 났는데 뭐 다른데 어디 뭐 이렇게 모텔을 구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어쨌든 다른 방면으로 해드리잖아요. 근데 다들 이미 호텔에 가셔가지고 네, 짐을 풀고 계셨다고. 네, 그런 뭐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파크 하얏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뭐 유진 씨 질문한 거 이제 받아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더베이 101은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야경을 탑을 가장 첫 손가락을 꼽으라면 더베이 101이다라고 네.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뷰의 탑을 꼽으라면 뭐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단연코 여기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네네. 예, 그 조금 커피값도 비싸고 밥값도 비싸고 하지만 자신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소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뷰가 진짜 좋기는 해요. 언제 광안대교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겠어요. 맞아요. 네. 네,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멋진 뷰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이 옆쪽으로 또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있어요. 네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망이 바로 딱 돌렸는데 배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좀 여기가 부산인가 해외인가 뭐 약간 착각이 들 만큼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펼쳐진 경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나도 보일 뿐더러 저기 도심지 안에서 이게 그 바라다 보는데 바다가 보이고 또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 광안대교 너머로 다시 우리 그 도시 내부를 반짝이는 야경의 불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그 불빛들이 여기서 바라다 볼 때 상당히 그 로man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저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야경을 보고 싶으면 저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면, 네. 그냥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구경하셔도 되고 이제 뭐 바에 가서 또 구경하셔도 되고 네, 뭐 그거는 그래서 매우 독특한 게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텔 하면 1층에 들어가면 라운지가 있고 그렇죠. 2층까지 상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그 호텔 건립 방식이 네. 라운지와 상공간을 위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산에서는 이 건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너무 궁색하지 않게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당당하게 그 라운지로 올라가셔서 커피 한 잔 시켜 드셔도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한참 올라가면 리빙룸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또 있는데요. 리빙룸이요. 네. 네. 거기는 또 어떤 좋은 날 또 좋은 분들과 식사하기 참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약간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네. 커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약간 로맨틱한 네.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도 좀 고백하기 좋은 것 참 같아요. 좋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광안대교 불꽃 축제할 때 완전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저기는. 그렇죠. 네. 네. 광안대교가 저렇게 다 내려다 보이니 불꽃이 눈앞에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예약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약을 빨리. 예약하시고 가보시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네네. 파카야트 31층 리빙룸에 가시면 네. 밖에 야경도 참 좋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참 멋지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인테리어 업체인 슈퍼포테이토라고 하는 일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전체 디자인을 맡았는데 특이하게도 그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세련되게 현대화시킨 그게 꼭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세계적인 전통을 이렇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인상적인 측면들이 있던데 거기에 사용한 소재들이 보면 귀합장을 이렇게 막 적재시키거나 오래된 고서를 이렇게 적재해서 파티션을 만든다든지 네네. 혹은 전통 그릇을 또 이렇게 벽면에 그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쓴다든지 오래된 자물통을 이렇게 막 엮어서 디자인을 하는 등등의 이런 재미난 작업들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업체였네요. 저는 한국 업체인 줄 알았어요. 되게 동양적인 어떤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났어가지고 네. 일본 업체라는 건 또 새롭네요. 유진 씨는 가보셨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느낌이? 진짜 그 광안대교를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광안대교가 내가 맨날 보던 거랑 뭔가 다른 느낌인데 하고 보니
이게 왜 우리도 셀카 찍을 때 얼짱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거기가 얼짱각도인 것 같아요. 광안대교가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커피값이 좀 비싸긴 한데 한 번쯤 투자해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커피값이 얼마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서 이렇게 분위기 내고 뭐 고백해서 성공할 정도면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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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가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고층 빌딩이라고 해야 되죠. 마천루를 지으면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상업적인 건축물이잖아요. 상업이 결합돼서 위로만 올라가는데 저렇게 최고층의 어떤 에서 볼 수 있는 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서 밥을 먹지 않고 뭐 차를 마시지 않아도 좀 이렇게 뷰를 그냥 보고 내려올 수는 없을까? 약간 물론 호텔이다 보니까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 뭐 예시를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과 명품을 만드는 기업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꼭 사게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명품의 기업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물건을 꼭 사게끔, 저 물건을 꼭 사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일반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멋진 공간, 이런 야경이 있는 곳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한번 숙박하고 싶은 그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의 어떤 상업적인 전략이 이 공간에 깔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홍콩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인면 건축물 인면에서 막 이렇게 막 조명 쇼라고 해야 되나? 뭐 네, 그런 거 레이저 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베이 101에 뭐 사람도 엄청나겠네요. 그쪽에 바라볼 수 있는 쪽이 그쪽이니까.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 광안대교에 이제 메시지를 넣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벌써?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밤의 도시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 익히면 안 되는데 밤의 도시 부산도 멋지네요. 네. 사실은 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네. 네. 항상 뭐 바다의 도시 이랬는데 밤의 도시 부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장소, 좋은 건축물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이상한 상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상한 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진 씨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나단입니다. 얼마 전 부산 진구에 부전천을 복원하려는 사업 구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보던 곳인데 그곳이 원래 하천이 있던 곳이더라고요.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생각나네요. 사실 부산은 서울을 조금 많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송상현 광장도 그렇고요. 광장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조금 이상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천을 살리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하천이 눈에 보이면 도심에서 조금 개방된 공간도 생길 것이고 물이 드러나면 더운 날 시원한 느낌도 줄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부산의 하천은 온천천, 수영강을 제외하고는 그리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 수영강도 양 옆에 있는 도로들 때문에 접근성이 그리 좋지가 않고 온천천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도 그렇고 동천의 경우 냄새로 지날 때마다 별로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편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바다 보고 산 보고 하천 보고 아니면 하다못해 하늘이라도 보고 살고 싶은데 소위 성냥갑이라고 불리우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도시에서 잠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녹지율이라고 그러죠. 이제 도시에서 녹지 공간 또는 공공 어떤 하천도 다 녹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부산이 꼴등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서울이 약 42% 정도 되고 지금 1등이 세종시가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꼴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녹지율이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항상 부산 사람들은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는 70%가 산이니까 하니까 녹지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녹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별로 네.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부산 시민공원이 생겼을 때 아 그래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였는데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죠. 이게 바다가 주는 느낌과 녹지가 주는 느낌은 또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항상 하천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왜 하천에서 막 이렇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막 앉아서 그런 장면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뭐 하천에서는 뭐 애들이 놀고 있고 뭐 거기서 이제 기미가 스키 뭐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맞죠? 물가는 좀 항상 네. 그런 감성적인 장소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주 가파르게 이제 파버리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또 부족하죠. 그리고 웃긴 게 어느 순간 하천 주변에 가로수를 다 베버린 거 아세요? 그랬나? 그러고 네. 보니 온천천이나 이런 수영강변로를 걸을 때 네네. 그늘이 없어서 네, 좀 맞죠. 힘들다는 생각은 네.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주변으로는 가로수를 못 심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하천을 아, 오염시킨다 그래서 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이제 심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뭐 제방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낙동강변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도 물론은 이제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나무도 심으면서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나뭇잎 떨어져서 그게 썩는다고 네.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인데. 그렇죠. 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천을 막 오염시켰으니까 나무들 보고는 너희들은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는데 뭐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높일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네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얼마나 녹지가 많은지 이렇게 못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몰랐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항상 뭐 이렇게 하루를 마칠 때 좀 공원을 거니면서 그런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초록의 어떤 그런 풀냄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또 달아주셨으면 하네요. 역시 좋은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셨죠? 5회 때 상품 적극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하단의 댓글이라든지 또는 저희 부산국제건축문화재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읽고 또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해서 더 좋은 부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코너 또 진행을 해보죠. 네. 네. 네, 이번 코너 상상 이상 토크입니다. 유진 씨, 제가 시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나 읽어볼 테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과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예, 프랑스의 타레랑이라는 문호가 쓴 시인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커피 애찬이라는 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커피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스 커피의 이연기 대표님과 그리고 이장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하고 한번 해볼까 싶은데 교수님 그 건축 설계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 조금 했죠. 네, 한번 작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사진에 네네. 나와 있는 저 건물은요, 그 젠스시라고 스시 전문점이에요. 네. 스시 전문점이고 스시를 위한 어떤
맞춤 건물인 거죠. 그래서 저 건물의 특징은 이제 선필 사장님이라고 저분이 댄스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네네. 정말 자기 스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자기는 그 스시를 잡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모은 그 돈으로 네. 그 자기 건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초밥을 네. 어떻게 하면은 건물에다 표현할 수 있고 공간에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통 초밥집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초밥 그 닷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스탠드 공간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보통 초밥집의 맨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그 공간과 그 주방 공간들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닷지나 이 스탠드 공간을 이 도시 외부 공간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자라는 네.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해주시죠. 앞으로 제가 누군가한테 건축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네. 저를 말리세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건축물에는 어떤 그 건축주의 인생도 담겨 있고 그 지역의 어떤 네. 땅의 기억도 담겨 있고 하니까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 그래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60초 되겠어요. 만에 홍보하세요. 네네. 그렇지. 그래야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저거는 네네. 그 젠스시가 아니에요. 젠스시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페루라는 나라에서 제가 그 프랑스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사무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저걸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사실은 부산에 이런 해변가를 따라서 많은 커피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바다랑 건축이 어떤 공간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것들을 예전에 제가 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저걸 갖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했는데 네네. 이것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하면 네. 저 공간은 가장 큰 컨셉이 뭐였냐면 바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네. 바다가 우리 공간 속으로 어떻게 하면은 끌어들여서 네. 추상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걸 생각을 가지고 저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기가 사실은 그 리마라는 페루의 그 어떤 수도인데요. 네네. 그 방금 바라봤던 그 바닷가가 저기 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있다면 그 바로 뒷공간은 바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두 공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뭐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네. 부산에 많은 커피숍 그 해변가에 있는 커피숍들이 저런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우리 그 대표님은 이영기 대표님은 사실 부산에 바닷가 쪽에 카페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본인은 그런 카페 하나 짓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많이들 하시니까 네네. 이게 저가 아니라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네.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동안 저희는 더 맛있게 또 저희 있는 공간들 또 어떻게 잘 또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갈까. 이제 바다를 보는 조망의 네. 카페들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 색깔을 어떻게 더욱 더 우리만의 색깔로 잘 이렇게 이제 정제해낼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니 또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점은 아니고요. 시점보다는 네. 그 온천장에 이제 저희가 원래 4평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 원래 지금 현재는 이제 부지가 한 15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옆에 2년 전부터 한 그 60평에서 두 부지를 네. 매입을 해놨습니다. 이게 여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매장이 이렇게 흩어지는 다양한 매장보다는 한 군데에서 힘을 모아서 요 안에서 뭔가 좀
우리만의 우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안에 이 부산의 여러 작가분들도 그렇고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많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부산의 색깔을 담고 이 커피 카페를 넘어가지고 카페 넘어서 이 안에 어떤 문화적인 공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여 안에 하실 때부터 부산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40년째 막 이래 살아. 아니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윤기 대표가 이제 확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축인으로서 뭐 이런 공간을 가진 커피점 내가 한번 뭐 추천해주고 싶다 아니면 좀 그런 게 그건 뭐 있으시면. 고민을 사실은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네네. 그 건축이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느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국 이런 커피숍들에서 약간 아쉽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파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할 때 보면 그쪽에 원도심에 가면 항상 그 우리나라로 그러면 쌀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이렇게 쌀집처럼 이렇게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막 커피를 볶고 이렇게 해서 파는 가게들이 항상 있어요. 네네. 동네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정말로 아련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그런 당연히 이제 그런 집들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커피숍에 가보면 그 안쪽에서 이렇게 뭐 커피를 이렇게 뭐 볶는다든지 이런 공간들은 보이는 데가 간혹 있는데 그런 냄새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인 측면은 항상 있지만 뭔가 후각적인 거라든지 이런 촉각적인 느낌들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으면 뭔가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사실은 참기름집인데 예전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 참기름집인데 예, 참기름 예. 냄새가 안 나.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네. 이 카페에 이제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면 이제 로스팅하는 모습도 보이고 생두도 이렇게 같이 쌓여 있고 커피는 여기서 볶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막 이 안에서 네네. 커피 볶는 냄새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돌아가는 소리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오감으로 다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 허가 자체가 네. 이게 제조 공간이 그냥 조그만 기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볶아서 그냥 내부에서만 쓰면 괜찮은데 네. 이거를 볶아서 이제 볶은 커피를 뭐 택배를 이용하든 어떻게든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제조 공간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제조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습식이 아니고 커피 볶는 커피는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건식이라서 해외에서는 많은 곳이 이제 이 건식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위생이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거를 습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놨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굉장히 한 공간에 둘 수가 없어요. 분리해야 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냄새도 더 즐길 수도 없고 소리도 즐길 수도 없고 보는 것도 유리나 이런 걸 넘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또 이 공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이제 어떤 디자인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네네.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오늘 사실 그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시청에 계시는 보건위생과 그 뭐 가정하고 이렇게 네. 조금 면담이 있어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 말씀 드렸더니 한번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네. 이거를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네. 이게 해외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커피가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이제 너무 일괄적인 이런 그 행정, 네네. 뭐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그 기한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됐으면 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카페 문화가 훨씬 네. 더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어떤 표현하는 거에 제약이 없어지면 훨씬 더 멋진 공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장소들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게 그런 커피 곳이 있으면 볶는 향이 나는. 계속해서
자주 네,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시청 관계자분께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시청에서 좀 많이 봐주셔야죠. 네. 저희가 좋은 의견 많이 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커피에 유리한가요? 보통 우리가 강릉을 이야기하는데. 네, 아까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네.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애틀도 그렇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네. 뭐 그 많은 커피 도시들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 항구 도시요. 저는 있고. 시옷 들어간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예, 부산이 시골이라서. 부산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 커피 기업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또 원재료를 어떻게 이제 차별해야 되는 원재료처를 이제 원재료 이 농장과의 관계를 가지는 네. 거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하는 곳들이 결국은 직거래를 하는 데들이 이제 크게 이제 도약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네네. 이렇게 해외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커피들을 이제 사왔을 때 부산은 대부분 다 우리 도시로 부산에 들어왔는데 이걸 네네. 굳이 다른 도시로 보낼 필요가 없고 이 커피를 또 도심 속에서 사실 보관하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가 네네.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창고 비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뭐 운송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는데 부산은 부산으로 들어와서 옆에 있는 많은 보세 창고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보관을 하면 됩니다. 조금 돈은 조금 들지만 다른데 도심에 놔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서 이게 부산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수입을 시작을 해서 2012년부터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이제 산지 직거래를 시작을 네네. 했는데 왜냐하면 커피가 다 대부분이 각 나라별로 수확 시기가 한 번이에요. 그래서 살 때 다 사야 되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3층 빌딩 하나 거의 채워야 될 정도의 이 3층 빌딩이라는 거 3층 건물을 다 채워야 될 정도로 생두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만약에 저희가 부산에 보세 창고를 활용할 수 없었다면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회사로서는 네네. 개인 가게로서는 하기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었던 것들을 네. 활용을 해서 수입을 해서 창고는 없었지만 보세 창고를 활용해서 계속 수입량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었고 또 지금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부산에 계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실 분들도 네네. 도심에서 바로 이 임대료 비싼데 옆에다가 생두만 보관하는 창고를 크게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은 더 그렇겠죠. 네. 이렇게 부산에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실행하기 굉장히 좋은. 그래서 꼭 부산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네. 뭐 안 그러면 그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에 와서 내가 이제 그 정도 도약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부산에 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을 때 동경처럼 이렇게 되듯이 여기도 진짜 좋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많이 생겨서 여기가 이제 세계인들이 와봐야 되는 커피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이제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네. 뭐 그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네. 생두 회사들은 이 부산을 그 본인들의 회사 지사의 허브 창고로 네. 쓰려고 가능성을 많이 타진을 몇 년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보통 상해 쪽을 요즘 많이 상해나 싱가포르 쪽에 이렇게 많이 하던데 네네. 이게 앞으로는 부산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커피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두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 커피숍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보통은 또 그런 다른- 생두 회사들은 커피숍은 잘 하지는 않고요. 근데 커피숍들이 이제 특별한 커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생두 회사하고도 거래도 많이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직접 산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와서 조금씩 팔죠. 그러니까 생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로스터리 이제 커피를 볶아서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들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생두를 같이 취급을 하고 조금씩 같이 팔고 뭐 원두도 유통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원래는 굉장히 좋은 곳이 이제 부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괜찮은 커피 기업들이 매력적인 기업들이 매장들이 부산에 하나하나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테라로사 강릉 회사지만 이제 매장을 네네. 열게 되잖아요. 부산에 내주셔서 얼마 전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부산에 좋은 매장 내주셔서 너무 우리도 덕분에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괜찮은 매장이 하나 더 생겨서 부산이 커피 도시로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긴 것 같다고 이랬더니 또 굉장히 또 테라로사가 맛있습니까? 모모스가 맛있습니까? 맛은 기호라서 아니 지금 좀 독특한 형태의 이제 커피점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네. 젠틀 몬스터였나? 예, 서울의 네네. 그 선글라스하고 안경 파는 네, 한번- 회사들이 요즘 이제 좀 추세가 동경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 외국 우리나라 또 서울 또 마찬가지 이제 부산이 조금 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옛날엔 단순한 카페에서 카페라는 곳이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회사들의 어떤 상품, 안 그러면 철학 뭐 이런 것들과 접목을 시키는 네네. 이 연결고리로 이렇게 많이 우리 회사의 철학을 기존 회사의 철학을 알린다거나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제품을 알리는 공간으로 그래서 거기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에서 이제 매장을 3개째 만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자의 공간에서 이 선글라스나 안경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창의적이고 아름다워서 그 공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산에도 이제 요즘 저쪽에 신기산업 같은 네. 경우에도 원래는 기존에 원래 철제로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철학과 그 제품하고 접목시켜서 만드셨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일본에 가 보면은 뭐 이렇게 벤츠 차 전시장에 카페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들을 들어오기가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네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이 회사의 철학이나 어떤 제품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누구나 조금 아까 전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이럴 때 좀 일반인들한테 벽이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게 카페 그게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이 편안하게 우리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카페가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는 부산이 이렇게 어떤 커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게 부산이 처음이에요. 근데 근데 처음인데 네네. 사실은 요뭐이 아까 여기 그러니까 네네. 전반부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많이들 커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커피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의 유명한 어떤 핫플레이스 아니면 어떤 그런 뭐 건축 공간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커피숍 아닌 공간들도 조금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도시적인 공간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이 커피숍인 것 같아요. 커피하우스들이 부산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생각될 만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그런 도시가 있나요? 저는 부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파리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네네. 파리에서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라고 하면 뭐 에펠탑, 루브르 뭐 이런 공간들이지 거기서 커피숍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 뭐 그 어디냐 뽕피드 센터 위에 가면 뭐 유명한 커피숍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네네. 그런 거를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정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그 어떤 그 지형적인 특성이랑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현재 어떤 경제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다 커피숍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 정말 있어서 우리 부산은
뭐 훨씬 더 이제 계속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뭘 문화의 도시 또 부산이니까 네네. 또 문화하면 또 이 연결고리가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굉장히 잘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 카페라고 하는 게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네.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커피숍이 아닌가. 뭐 영화의 이런, 도시 부산 이 영화와 또 커피와 커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저 동남권 카페 소개할 때 카페 투어 코스 하나 만들으라고. 그거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그거 저기 관광가에서 한번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커피 마시는 거지. 그리고는 밤에 잠 안 와서 아까 왜 하풀구풀 야경 보러 다니고 또 아, 좋네요. 좋죠. 자, 그 모모스가 거기에 센터가 돼서 딱 중심이 되면 정말 좋을 중간에 것 같은데. 그 좋은 미식과 같이 섞어서 네.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렇죠. 이러면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투어도 하고 부산의 네. 건축물 투어. 건축의 도시 부산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발전 방향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예. 교수님 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나요? 뭐 아니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반 커피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밀려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더 발전하고 했을 때 그 커피 문화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커피숍들은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익명성의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명품 공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일탈의 공간, 이런 거를 경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동네에서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밖에 나와 조금 풀고 밝은 햇살을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로 조금은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우리 부산의 커피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마무리 멘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네. 요즘 이제 부산에 있는 카페들이 요즘 최근에 옛날에부터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도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크고 작은 개인 매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요즘 최근에 생기는 크고 작은 매장들이 프랜차이즈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사실 있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개인 프랜차이즈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개인 매장들이 이제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따라했던 게 프랜차이즈의 디자인을 따라했다면 네네. 획일적인 그걸 따라했어요. 워낙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감각이 좀 평균적으로 떨어졌던 시기에서, 근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져, SNS가 발달하고 해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 때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많이 접근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들보다는 맛도 있고 처음 시작을 그렇죠. 했지만 네. 디자인이나 공간도 공간적으로도, 각양각색의 색깔들, 그리고 굉장히 커서 멋진 곳도 있고 네. 작지만 그 색깔들을 아주 이제 뭐 재생한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멋진 좋은 이제 소중한 공간들, 핫플레이스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들은 저런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안에 제품이나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대로 또 빨리 흘러가서 또 상대적인 또 반대 또 부작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조금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카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래 전부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지금 다시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든 힘을 좀 내셔서 그리고 많은 지역에 이제 여러 디자인, 뭐 인테리어 건축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잘해서 그런 공간들이 이제 안에 제품이나 이렇게 좀 철학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이제 좀 그런 가능성 있는 곳들을 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데 힘을 조금 많이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네네. 하면 진짜 나중에 커피도시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멋지네요. 생각해봤어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사실은 뭐 이렇게 커피 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커피가 공간과 관계가 있고 또 그게 부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부산의 가능성을 또 엿본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인 씨. 네, 저는 커피를 마시면 네. 말을 잘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했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커피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대부분 이제 커피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의 여유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시간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또 공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맞죠? 공간이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지 여유로운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공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많이 해주시면 점점 진짜 커피의 도시 부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합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또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제 경험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이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뭐 이렇게 커피가 가진 기능 중에 그게 진짜 말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대신 제가 이제 커피를 계속 먹다 보면 많이 먹는 날이 있고 작게 먹는 날이 있으면 그러고 커피 하시는 분들을 이래 보고 이러면 좀 커피를 좀 많이 마신 날이 좀 감성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섬세해지는 좀 네.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나 건축하는 사람도 커피 많이 예술가나 마시죠.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 이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더 영감도 조금 더 얻고 네, 좀 각성을 감성도 할 수 있죠.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딱 맞지 않나.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면 진짜 부산이 어떤 문화의 도시로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커피의 도시 부산이 되는 순간 건축의 도시가 되겠군요. 부산이. 문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저처럼 하루에 커피 2잔씩은 꼭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 하신다. 사기 아닌 사기를 미쳐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네요. 또 한 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준비한 거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못 한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아쉽습니다. 제가 모무스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눠도 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커피 좀 드셔야겠어요. 네, 제가 커피를 많이 안 마셔서 지금 말이 꼬이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분과 또 좋은 시간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